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20회 사회복자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멋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자, 공부 잘 되고 계시죠? 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내실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시험장에서 실력으로 발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혹이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라든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의 실수, 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실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 지금 가져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우리 요번에 사회복지사 1급 이 시험의 응시 안내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고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잠깐 얘기를 좀 보면, 자, 여러분 시험장에 가실 때 대단히 무서운 얘기죠. 예, 소원서 또는 제출 서류 등의 허위 작성, 위조, 기재 오기, 누락,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이다. 이런 책임 지시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시험장에 가실 때 갖고 가셔야 될 도구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갖고 가시게 되면 큰 낭패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신분증입니다. 뭘 챙기셔야 된다고요? 예, 신분증 챙기셔야 됩니다. 수험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갔었을 경우에는 이제 시험장 가서 저 수험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또는 안 가지고 왔어요 하면은 그 신분증에 근거해서 이제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수험표를 찾아주기는 해요. 근데 그 시간이 또 한참 걸리죠. 또 정신이 없습니다. 시험에 이제 시험 시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 신분증하고 수험표 챙겨 주셔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필기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지만 OMR용 사인펜 하나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 사인펜도 하나 준비를 해 주시면 나중에 OMR 체크하실 때 유리합니다. 그 OMR 카드에 체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지금 말씀을 잠깐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셔야 되는데, 자,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시작 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몇 분이냐면 입실 완료 시간 20분 전에 좌석 배치도가 딱 붙거든요.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입실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좌석 배치도를 빨리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실을 해 주신다. 여기 신분증 인정 범위 나와 있는데 뭐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운전면허증 갖고 가시면 돼요. 자, 그거 챙기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 뭐 국가 자격증인데 국가 공인 및 민간 자격증 같은 것들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뭐다? 예, 운전면허증하고 또는 주민등록증 요 둘 중 두 개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건 챙겨 갖고 가셔야 된다, 반드시. 자, 중요하죠. 신분증 미지참자는 아예 시험 응시를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수험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험표는 안 갖고 가더라도 깜빡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근데 신분증을 안 갖고 갔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대체가 없다. 그냥 집에 돌아가셔야 돼요. 자, 신분증 꼭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보면 뭐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또는 자,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가 없다는 거. 뭐 당연한 얘기겠고요. 이것 좀 보셔야 되는데, 시험 중간에 화장실을 가신다. 시험 중간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가시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볼일 보시고서 다시 시험장에 들어와서 시험을 볼 수 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당일날은 죄송하지만 뭐 우유라든지 또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음료나 또는 물을 많이 마시고서 시험장에 가시는 걸 지향하셨으면 좋겠어요. 1교시 시험이 50분이고 2교시, 3교시가 각 75분씩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시험에만 집중을 하시고 시험장 밖을 나가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여기 보시면 시험 포기각서를 제출을 해서 재입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해 어떻게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중간에 75분 시험을 보는데 2교시, 3교시가. 근데 중간에 30분쯤 됐었을 때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 그럼 갔다 오십시오. 대신에 시험 포기각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자, 우유 드시지 마십시오. 예, 예, 우유 드시지 마.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음료, 물도 가급적 좀 삼가를 해 주시고 시험장에 가 주셨으면 좋겠더라. 더군다나 날씨가 춥습니다. 그렇죠? 예,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런 생리 현상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중간에 그런 볼일 보러 가는 것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못 치르신다든지 심지어는 시험을 포기하시는 경우까지도 있더라. 자, 그런 것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얘기 나오죠. 단 설사 배탈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실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 본부에 대기하셔야 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면 나머지 내용은 보시고 여기 보면 시험 종료 후에 감독위원회 답안 카드 제출 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 카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료가 딱 되면 보통 위원들이 2분 정도가 들어와서 시험 관리 감독을 하시거든요. 그럼 종료가 딱 되면 여러분 시험지 걷습니다 하고서 이제 한 분이 이 데스크 앞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찰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이 이제 다니면서 시험지를 걷어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셨던 OMR 카드만 걷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나 지금 OMR 카드에 기재를 하고 있느라고 나 못 주겠습니다. 나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그게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무효 처리가 돼버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주의하셔서 시간 안배를 잘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된다. 자, 개인용 손목시계. 자, 준비해야 될 물품 네 번째가 등장을 합니다. 손목시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되 이 손목시계가 아날로그 손목시계래야만 된다는 거. 요새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느 특정 회사 제품 얘기는 못 하겠고 그 스마트워치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것들 인정 안 돼요. 그런 것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손목시계는 시간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 그러니까 아날로그 바늘로 돼 있는 손목시계나 또는 우리 전자 손목시계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런 제품 아실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쓸 수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거 사용하는 순간에 그게 이제 출제위원이 출제위원이라 감독위원이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부정 처리가 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전자계산기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자계산기를 쓰는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가 한 서너 번 나온 적은 있었었는데 굳이 그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지참하실 필요는 없더라. 자, 그 다음에 시험 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전자기기 이런 것들. 자, 여기가 나오죠.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 정보 단말기, 우리 PD라고 하죠. 그 다음 PMP 이런 것들 절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봤더니 금속 탐지기 수색을 합니다. 실제로 해요. 금속 탐지기 아시죠? 막대기를 갖고 삐삐 소리 나는 거. 자, 그런 것들하고 부정 행위자로 처리가 되어진다 라고 해 놓고요. 전자통신기기 등 이 시험장 반입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갖고 가지 마세요. 괜히 그날 복잡해집니다. 상황이. 자, 금연구역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편안히 한번 보시고, 자, 이제 객관식 시험. 우리가 객관식 시험 보잖아요. 오지선다형으로 200문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전체 응답 범주가 1000개입니다. 우린 1000개 응답 범주를 찾아내야 돼요. 그 안에서 옳은 것, 그런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면 OMR 카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여기 봤더니 답안 카드 기재 마킹 시에는 어떻게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을 해야 된다.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위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은색 사인펜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드리죠. OMR 카드 적용용 검은색 사인펜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수험자의 부주의, 답안 카드 기재 마킹 착오 또는 불완전한 마킹. 우리가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색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걸 사용을 하는데 반만 채우거나 또는 이 너무 바깥으로 채우게 되면은 이 기계가 오독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읽어서 그것이 정답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실수를 여러분 하면 안 되시겠죠? 그런 일들 했었을 때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수험자 책임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합격선이 120점인데 120문제를 맞추면 되는데 한두 문제의 차이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전체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한 3, 40% 돼요. 그러니까 118점, 119점이 보통은 이제 합격선에 굉장히 가까운 점수죠. 그 점수를 맞으셔서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이 어떻게 3, 40% 된다고요.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그 한두 문제가 요런 식 때문에, 요런 문제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런 실수 때문에. 그래서 마킹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자, 수정 테이프 이외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즉 수정 테이프도 쓰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수정 테이프를 사용했었을 때 역시 기계가 오독할 수 있거든요. 잘못 독해를 해서 이걸 틀린 답안으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수정 테이프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수정 테이프 쓰지 아니하시고 그냥 자, OMR 카드를 바꿔달라고 해서 잘못 이 기재를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자, 관리하시는 분한테 그 시험 관리위원한테 OMR 카드를 바꿔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맞다. 자, 뭐 기타 사항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볼 필요가 없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OMR 카드 쓰는 것에 관한 얘기 잠깐만 좀 드려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OMR 카드를 작성하세요? 아니면 시험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 하나 풀고 OMR 카드에 옮기고 하나 풀고 OMR 카드에 옮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예. 자,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이런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느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뭐냐? 전체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그 푼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럴 시간 충분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한다? OMR 카드에 답을 옮겨 적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 실제로 가게 되면 앞에서 그런 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OMR 카드 만들어 놓고 OMR 카드에 답을 옮기는 그 순간에 어떻게 띠리링 하고서 시험 종료됐습니다. 아, 출제 저 관리 감독 하시는 분 제발 제 사정 좀 봐주십시오. 저 지금 여기 시험지에다가 답안지 다 써놨거든요. OMR 카드 조금만 더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거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냥 바로 나가버리고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자, 다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중간중간 OMR 카드를 교환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일이 터져요. OMR 카드를 새로 한 장 받잖아요. 그죠? 받으면 여기에다가 자기 수험 번호 OMR 카드에다 기재를 하고 이름 기재를 하고 또 관리위원회 어떻게 도장까지 받아야 돼요. OMR 카드가 바뀔 때마다 그 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OMR 카드에 어떻게 답안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엄청난 거예요. 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OMR 카드에 작성을 하실 때는 맨 마지막에 시험 문제 다 푼 다음에 OMR 카드에 작성을 하셔라. 자, 시간은 얼마만큼 걸리냐? OMR 카드에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 보통 우리 시험 시간 50분, 첫 번째 보는 50분 시험에서는 한 7분, 5분 정도면 충분히 옮길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 다음에 75분씩 시험을 보는 2교시, 3교시에서는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시간은 1교시 때 어떻게? 한 40분 정도? 내지 43분, 5분까지는 시험 문제 푸는 데만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 5분, 7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OMR 카드에 옮겨 놓는 작업을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역시 75분씩 시험을 보시는 2교시하고 3교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OMR 카드로 옮기는데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60분 정도는 시험 보는 데 집중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시험을 어떻게 도대체 잘 볼 것인가? 이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어지는데 이 오지선다형 시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제를 봤었을 때 다 들어봤던 내용들이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최소한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은 그 안에 꼭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문항을 문제를, 그러니까 응답 범주를 보시고 나서 답을 잘 체크를 하시되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애매한 부분에다가는 어떻게 그 문제에다가 별도의 표기를 합니다. 뭐 별표를 한다든지 세모표 표기를 한다든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그 별표 표기하거나 세모 표기한 문제만 두 번째 문제를 검토할 때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더 정리하자면 처음에 시험지를 딱 받고 나면 다 내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풀고 진행을 합니다. 풀고 진행을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풀어가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스킵하고 넘어가세요. 어려운 문제들은. 안 풀리는 문제들은 별표 치시거나 세모표를 치시면서 그냥 스킵하고 가세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란 뜻이에요. 그래 놓고 한 바퀴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그 별표 친 거, 세모 친 거만 보시되 거길 보면 아마 오지선다형 5개 응답 범주 중에서 2-3개 정도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고 모르겠는 거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애매모호한 것들이 1-2개 정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1급 시험은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200점 만점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시험을 시행해서 지금 20년째 됐습니다. 시험을 보셨던 분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만점자가 나온 시험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시험의 시간 관리만 잘 하셔도 그걸 통해서 이 합격에 훨씬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자, 시험장에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시험장에서의 불안도 불안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셨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한테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갖고서 시험장에 가셨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시험을 보시기 전부터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나한테 득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난 해낼 거고, 난 할 수 있을 거고, 나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자, 요번 시험은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식사를 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것들, 중간중간 드실 수 있는 건데 조금 열량이 높으면서 특히 우리 뇌는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만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포도당의 주 원료는 우리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스낵 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초콜릿 바 같은 거. 그런 것들 한두 개 정도만 갖고 가시고, 음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자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섭취하시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다. 자,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해냅시다. 알았죠? 해내셔서 멋진 사회복지사 돼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멋진 사회복지사의 자리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고, 취업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그렇죠,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나아갈 길에 도움이 되고 또 함께 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손을 잡아보시고, 난 시험 합격한다, 해낼 수 있다. 자, 시작합니다. 난 합격한다, 해낼 수 있다. 파이팅! 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